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남은 과제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칼럼니스트 박형주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이번 회담 참 중심에 사람들이 이목을 많이 끌었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좀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이 몇 가지는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번 회담은 만족할 만큼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에 저는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에 트루소셜의 뭐 숙청, 혁명 이런 얘기를 올려서 좀 예.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회담이 시작되고 나서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고요. 또 트럼프 정부도 올해가 1년 차입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최소한 4년 동안 한미동맹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 한미동맹을 서로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서로가 확인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예, 지난주에 그 말씀 하셨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이 사람과 잘 지낼 건지 아닐지를 결정한다고 하셔서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군요. 그랬었는데 일단은 첫인상은 서로에게 호감이었던 걸로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영상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 왜 금 반짝반짝 빛나는 곳 있었잖아요. 화려한 곳. 네. 거기에서 이제 모두 발언하고 대화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게 한 약 50분 남짓 공개가 됐거든요. 유튜브에 그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발 오피스에서 같이 참석했던 그 정상회담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긴장도 살짝 있었지만 시종일관 웃음이 오가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된 그 회담에서만큼은 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진솔하게 좀 나눴고 또 서로에게 호감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 보면 둘의 성향이 참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네. 대통령도 실용주의시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바로 뭔가 성과물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일단 결과가 뭐 5회로 확신한다라고 말은 했었지만 정상회담 앞에 숙청, 혁명 이 단어는 정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흔치 맞습니다. 않은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그거를 보고 일단은 저는 일보를 한국의 그 연합뉴스를 보고 일보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소셜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트루소셜 계정인가 예.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니길 바랐습니다만 맞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그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 기분 살피기 위해서 그 소셜 한번 보고 가시라라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뭐 숙청, 레볼루션, 혁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 비즈니스가 할 수 없다. 곧 한국 대통령이 오는데 내가 한번 잘 알아보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숙청하고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지난 정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 조사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중에 대화 가운데 이제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100번 양보해서 사실이다 하더라도 외교 관례상 각 나라의 내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외교의 전통이고 관례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깬 게 잠깐 좀 이목을 주목시키기 위해서인 거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내의 본인의 지지자들
극우 세력들, 정말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믿는 일부 극우 세력들을 잠깐 좀 약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회담장에서 정말 이 문제를 꺼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할 것이냐, 사실 어떤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예, 지나놓고 나면 뭔가요? 그 의도는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본인의 패를 모두 다 그 협상장에 올려놓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쨌든 협상하러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한국 측을 좀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올려놓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그 본인의 극우 세력들, 본인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관심사니까 그것도 한번 그냥 별 생각 없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협상장에 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제 생각대로 역시 협상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회에서 하는 특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그리고 미군을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 공군 기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뭔가 오해를 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담이 오히려 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해프닝으로 넘어가서 이번은 다행입니다만 그 예방주사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예. 또는 좀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극우 네트워크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이면. 사실 드러났다고 봐도 됩니다. 사실 그 미국과 한국의 극우 네트워크 연결고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랄까요, 발톱을 보여주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예. 지난 6월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백악관 관계자 이름으로 되게 좀 이상한 성명이 하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거였냐면 한미동맹은 철통같고 견고하다.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그 다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 성명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도 중국이 마치 한국의 선거를 개입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 마냥 느끼도록 예. 어떤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당선되고 축하 메시지 전에 그게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을 올린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우 인사들, 정치인들이 이걸 리트윗하고 글을 올리고 이걸 다시 퍼나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짧은 시간 내에 반복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이 짧은 시간 내에 쏟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얘기한 그 극우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극우 네트워크가 지금 연결고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 그리고 또 그 극우 네트워크의 인사 가운데는 백악관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삭일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번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극우 네트워크가 항상 그 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다, 그리고 반미 인사다, 친북이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안면을 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작동할 공간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존재한다만큼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제 안미 경중 탈피 아예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제 이거 탈피한다는 말씀이셔서 뭔가 또 새로운 관계들이 또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퍼날랐던 분들이 이게 분명히 오해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과도 안 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한미 관계의 위험 요소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않도록 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라인 직접 소통하는 것들이 잦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갑자기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과 만나면서
소통 채널을 트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한미 간의 고위급 간의 직접 소통 채널, 좀 약간 궁금한 점, 그리고 우려가 되는 점들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한라인이 큰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강론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통상 안보 등 여러 현안이 논의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나온 합의와 성과를 분야별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통상에선 추가 압박이나 관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이 한국하고 미국이 합의했다라고 알려진 합의문은 없습니다만 예. 그걸 뛰어넘는 압박들. 그러니까 관세를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품목에 있어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든가 아니면 비관세 품목인 무역 장벽에 대해서 너네들 쌀 수입 개방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워스트 시나리오였을 텐데 예. 7월 30일에 관세 협상의 원안을 유지한다. 이 정도로 양측이 정상들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이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을 논의할 때는 분명히 쇠고기 수입 원령 제한하는 거 해제하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전망을 하는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실무단에서 이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예. 일단은 양측이 합의한 대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공감대를 이룬 거는 이건 또 이제 성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원래는 3,500억 달러로 관세 협상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된 건가요?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겠다 한 게? 3,500달러에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선박 관련된 분야가 이제 1,500달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한 네. 16개, 15개 기업의 총수들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그 이른바 세일즈 외교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1,500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MOU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0억 달러인 거죠? 네, 1,500억 달러.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저희들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요. 예. 사실 언론도 그렇고 좀 숫자 노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유리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유리한 최대한의 많은 액수들 거기에 정확히 1부터 10까지 뭐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네. 3천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뭐 어떤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국내에다가 세일즈를 할 거거든요. 네. 또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에다가 얼마를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이렇게 좀 러프하게 놔두고 서로가 그 쟁점이 될 때 네. 서로의 유리하는 쪽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하도록 좀 여지를 남겨두는 것들 이런 것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쁜 회담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북한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이재명 대통령께서 들으셨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달라 또 적극적으로 요청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얘기가 좀 기분이 좋았었단 모양이에요. 확실히 사실 이 김정은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사람이 가장 많이 했고요. 예. 또 트럼프의 대통령의 눈이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굉장히 이재명 한국 측이 접근을 잘한 게 그냥 불쑥 김정은 위원장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그 밑에 좀 그걸 좀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중동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여러 각국의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그런 리더십을 높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한반도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냐. 여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듣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직 바이든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김정은하고 회담을 해서 한반도 안정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라는 이름은 꺼내지는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는 다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다. 예. 이렇게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이야기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더라. 그러면서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통역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시더라고요. 준비해 간 거죠? 이 정도 되면. 속마음을 내 마음을 읽었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구체적으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그 미북 정상회담이든 남북 정상회담이든 이 북한과의 대화가 언제 정도 가시화될 것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기자가 물어보니까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2017년과 18년을 좀 돌이켜 보면은 사실 2017년에 굉장히 험한 말, 리틀 로켓넷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2018년 초에 갑자기 반전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물밑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그게 가시화될 때 공개가 되는 게 북한과의 협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에서 좀 작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그 가능성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북한의 입장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괜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안 좋게 하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을까요? 북한과 미국이 만날 때?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네들의 아이디어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핵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일단 당장 미사일이나 핵 연료를 개발하는 걸 감축하고 동결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이런 문제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그리고 정보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니까요. 예. 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의 역할이죠.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예. 말 그대로 페이스 메이커가 이제는 돼야겠죠, 한국 정부가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헷갈리던데 뭐 네. 중국도 같이 가자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야 기름도 아끼고 이러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게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같이 가자는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제 외교 관례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정부 한국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라고 하면 중국 측에서 2대1의 구조로 생각할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건 가능합니다. 사실 한국 정부의 그 그림이 그런 걸 건데요. 10월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에이펙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에이펙을 계기로 여기서 뭔가 해보자.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의 욕심이 바람일 거고요. 네. 그걸 정말 실현해낼 수 있다면 정말 그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높이 평가를 받아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군 기지 소유권 발언이 있었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가 이제 다시 민감한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우리의 대응 전략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지를 어떻게 군 기지를 미국이 소유를 그러니까 그걸 갖겠다는 건데 그건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다만 좀 흥미로웠던 게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너네 지켜주니까 돈 많이 올려달라 이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안 하고 양 정상이 어떤 식으로 워딩을 했냐면요.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 현대화 이걸 위해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한미 동맹 현대화에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들어갈 거고요. 예. 또 그리고 그 한국 국방비 올리는 거, 그리고 또 한국이 미국 측 무기 사는 거, 예. 그리고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좀 유연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제 그 정상들이 합의한 건, 그래, 좋다, 이런 문제 한번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부분에 이제 합의를 한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실무단에서 이 문제들을 굉장히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굉장히 쟁점이 이제 이게 많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 저도 아마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인데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았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이례적인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각각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로 보면은 그 정부의 한미관계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성명, 공동 선언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처럼. 네. 일본 정부랑 미국이랑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뭐 과거에도 바이든 정부, 윤석열 정부가 냈고 또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트럼프 정부가 이제 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월에 출범했고 지금 8월 말이잖아요. 네. 앞으로 4년의 한미관계, 그 복잡한 한미관계 청사진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쟁점이 앞으로 많을 거거든요, 한미관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섣불리 서로 그것들을 문서화하느니 보다는 네. 그 굵직굵직한 것들에 정상 차원에서 구두로 공감대를 이루고, 그래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강론해서 얘기를 해보자. 사실 이번이 그런 모습인 모양새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실용주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공동성명이 안 나와서 문제다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꼭 문서화가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여서 얼마나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의전 측면에서 미국 정부 측에서 제공한 공식 숙소가 아닌 일반 호텔에서 묵는 거 홀대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공사 중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공사 중이다라는 얘기를 미국 국무부에서도 했고 한국에서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교 홀대라고 볼 수 없고요.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정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손님들 대접 갔을 때 초대받으면 정말 잘 많이 얻어먹고 잘 대접받고 이게 좋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도의 국격이 아니거든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대통령이 어떤 대접을 받았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건 너무 이제 7, 80년대의 사고방식인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어떤 문제를 논의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사실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어디에 잡느냐,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한 측의 그 이야기가 사실관계부터가 좀 이제 틀린 게 문제고요. 예. 시각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실무급 차원의 논의,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상이 일단 만났기 때문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좀 통화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큰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성과입니다만 그 공감대를 구체화시키는 이제 실무 협상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큰 변화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정말 잘 해내야지 첫 단추를 깬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박형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